산업 발전의 절정을 이룬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다. 인류 증가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이 늘어났고 그 결과 심각한 환경 오염을 불러온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선 환경 관련법이 제정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기업 운영에서도 본격적인 환경 지킴 활동이 시작됐다. 최근 사업 실적과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우수환경 산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우수환경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이 회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자. 경기도 성남의 한 회사, 이곳은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 전문 기업이다. 1996년 국내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된 회사로서 토양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최근에는 이와 연관된 성면 광해 사업, 그리고 주한미군 환경 사업과 하천 정화 사업 및 환경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및 쿠웨이트 등 해외 환경 시장에 진출하여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글로벌 환경 기업입니다. 지난 1995년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 주유소 등과 같은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은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1996년 설립된 이 회사는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시작, 국내 최초로 토양 정화 시장에 뛰어들었다. (96년도에) 그 법 제정에 따른 시행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공업화 과정에서 그 많은 토양 지하수의 오염이 진행되어 왔고, 이를 정화하는 부분이 필수적이고 또한 꼭 필요하다는,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는 약 3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기술이 적용돼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필수적으로 이 부분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그 목적과 비전 하에 회사를 설립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오염 토양과 지하수 정화 사업, 하천 정화와 대기 플랜트 사업, 그리고 성면 광해 방지 사업이다. 초기에 토양과 지하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초기에는 저희도 국내에도 그러한 기술이 일천했고 하여서 그 선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도입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그 겨울에 오염 지하수를 정화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시설이나 장치 등에서 겨울에는 동파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서는 우선 국내에서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 그러한 동절기에는 그 미생물들의 활동이 저하되어서 그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후적인 부분, 그리고 토질적인 지형적인 부분이 감안된 국내 지형에 적합한 그런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더하여 개발하여서 국내 실정에 맞는 그 기술을 개발 완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사 설립 후 그동안 쌓아온 실적도 다양하다. 파주 지역 관안미군 기지 정화 사업과 국토종단 송유관 정화 사업 프로젝트는 이 회사의 대표 사업. 국내 최대 개발 사업이라 일컫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정화 프로젝트도 이 회사에서 수주했다. 주한 미군 무대 환경 사업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상황. 국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군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가 토양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 사업을 96년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는데 과정 저희가 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그 기술 습득을 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금호강 그 둔치의 오염 정화 사업을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그 이후에 주한 미군 반환기지 오염 정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여 왔고, 또한 TKP 송유관 주변의 오염 정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산업단지, 군부대, 철도 주변, 주유소 등 여러 그 지역의 오염 정화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을 하여 왔고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 회사에선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반출 정화 대상토를 반입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반입 정화 시설과 플랜트 제작 공장이 그중 하나이며, 물리적, 생물학적 정화 공정을 위한 시설과 화학적 정화 공정을 위한 시설들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플랜트 설비들을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 지금 저희 공장은 전국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각 현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제작, 납품하기 위한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장들이 용산 역세권 또는 마산, 포항, 광양 등 전국 여러 군데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토양 세척이라든지 지하수 정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적합한 기계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환경 정화와 관련해 이 회사에서 보유한 기술과 면허도 여러 가지. 토양, 지하수 정화업과 수질 및 광해 방지 전문 공사업 등의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 기업으로서의 관련 면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면허는 토양 정화업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조사 및 정화 관련 사업, 그리고 환경 플랜트 제조에 관련된 사업, 수처리 관련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면허 등 그 환경 전반에 관련된 그 면허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에선 각종 환경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와 자재를 보유 중이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생태환경 조성과 보호, 문화재 및 자연자원 조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저희가 토양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 사업을 주축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였는데, 그 이후 주한 미군 사업과 수처리 사업, 그리고 광해 석면 사업 등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토양 지하수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현재는 그 당시에는 어떤 필요성 부분이 이제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우회성 부분이 대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화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기술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이 회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와 함께 쿠웨이트 유전지대 정화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파워 플랜트 건설 사업에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 개발들이 이제는 많은 기술 축적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현재는 오히려 해외에 우리의 그 앞선 기술을 수출하게 되었고, 저희가 금년에 중동 지역에 그리고 중국 지역에 토양 정화 사업과 환경 컨설팅 사업을 국내 유일하게 최초로 진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 우수환경 산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환경 산업체는 사업 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환경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부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생존 전력은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30여 건의 그 특허 그리고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산업 자산권 등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내 실정에 맞는 우수한 관련 기술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환경부에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에 저희가 우수환경 산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이를 기회로 하여 그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해외 환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환경 기업으로의 그 확실한 자리매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환경 정화 사업에 뛰어들어 그 입지를 굳혀나가는 이 회사. 우수 환경 기업 선두주자로 거듭나는 이 회사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확 달라진 우리의 생활. 손안의 기기 하나로 통화는 물론 인터넷 실시간 검색 등 각종 편의를 누리고 있다. 2012년 1분기 세계 시장에 출하된 스마트폰 대수는 무려 약 1억 5천만 대, 전년 대비 42%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그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 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 기관이 있어 화제다. 어떤 노력들이 펼쳐지는지 함께 가보자. 경기도 성남의 한 센터. 이곳은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 기관이다. 지난 200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곳엔 현재 20여 개의 차세대 게임 업체가 입주해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수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그리고 인큐베이션까지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차세대 게임 개발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앞으로 3, 4년 안에 게임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게임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차세대 게임 콘텐츠 개발 지원. 국산 온라인 게임이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게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지금 코카 퍼블리싱 사업에서 지금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새로 모바일 게임 시작하는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퍼블리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게임 제작 방법, 다음에 런치 프로세스까지 좀 다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주요 성과로는 이제 저희 작년에 퍼블리싱 그런 컨설팅 1위를 받은 업체 하나가 이번에 PP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더욱더 확대해서 잘 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퍼블리싱 성과를 내가지고 실제 퍼블리싱 계약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게임 산업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모바일 게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스마트폰은 과거에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보틀렉이 되었던 데이터 사용료나 아니면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성장 한계를 가지고 있던 모바일 게임이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 2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의 어떤 온라인 게임에 필요했던 대규모의 자금이나 어떤 그 기술적 노하우들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1인 창조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그 소규모 개발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선 무료 게임 서비스 확대가 대세. 하지만 전문가들은 게임 유저들이 매달 모바일 게임에 8달러에서 15달러를 지불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입주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비디오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이 모든 장르들의 게임들이 다 모바일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모바일 게임 쪽의 산업 규모나 아니면은 인력들이 좀 더 이렇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체도 우선적으로 그쪽 분야로 나가고 있고 정부도 좀 더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적인 그 공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상당수 개발사들이 무료 게임 서비스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부분 유료화를 혼용한 시스템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온라인화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며 그 온라인 게임에서 그 큰 부분 유료화 모델이 현재 모바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방식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 부분 유료화 부분은 지금 광고 수익 플러스 아이템 판매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내고 있으며 당분간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익 모델로서 그 모바일 게임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엔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 모바일 게임 콘텐츠가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6월 대장정을 마친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은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마켓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게임들이 하루에 뭐 100개 이상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저희 중소게임 개발사들이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그쪽에서 마케팅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 오픈 마켓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게임 개발사들의 개발된 게임을 오픈 마켓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저희 정부에서는 그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중소게임 개발사들은 개발하고 중견 퍼블리셔는 퍼블리싱을 하고 정부는 그 퍼블리싱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험이 적은 중소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개발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부터 막막해지기만. 이 기관에선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들에게 모바일 시장 등록부터 게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공을 던졌을 때 이 빨간 영역은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총 16개 게임이 글로벌하게 퍼블리싱이 됐었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25억 이상의 지금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총 100억 매출 달성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도 총 20개 게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이 부분도 똑같이 100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6종의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자신들의 모바일 게임을 해외 시장에 선보였다. 이 게임 중 하나는 한국과 미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무료 게임 및 전략 장르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저희 같은 소형 개발사들이 유력 퍼블리셔를 만나서 전 세계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전 세계 4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소형 개발사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센터에선 2차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차 지원 사업에서는 개발사의 개발비 지원을 비롯해 서비스 게임에 대한 퍼블리셔와 개발사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게임 쪽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산업입니다. 대신에 성장하는 만큼 많은 경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대부분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아직까지는 좀 역량이 부족한 중소게임 개발사들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좀 우선적으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게임 지원센터. 모바일 게임 관련 국내 최초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번 지원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기대해 본다.